서울, 한적한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준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었다. 아내인 미라는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 사고로 미라는 임신 8개월째였고 준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휩싸였다. 그가 아내를 잃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아들 민호였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태어났다. 민호는 태어날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눈을 뜨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드님은 선천적으로 실명하셨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준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할 수 없었던 준호는 민호와 함께 그 고요한 집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 그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민호만을 돌보며 살아갔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그가 바라보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증거였다. 준호는 희망을 잃었다. 그는 매일 민호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민호가 아내와 같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민호가 크면서 점차 더 심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민호는 여전히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준호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준호는 몰랐다. 준호는 민호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지만 그런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준호는 민호를 돌보는 인력을 다시 한번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고른 사람은 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 병에 걸린 아들을 잃었다. 이 슬픔은 그녀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지은은 고향에서 자란 아이였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낯설고 힘든 일이었다. 그런 그녀는 준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단은 집안일을 맡기게 되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며 지내고 지은은 민호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은은 민호를 돌보면서 점차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녀는 매일 민호에게 빛을 직접 비춰주면서 작은 변화를 기대했다. 어느 날 빛이 민호의 눈을 스쳤을 때 지은은 민호가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 순간 민호가 실제로 실명한 것이 아니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은은 혼자서 그 모든 사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지은은 민호에게 사용된 약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생각했지만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모든 것이 선천적이라고 했지만 지은은 그 정보가 맞다고 믿기 어려웠다. 여러 번의 검색을 통해 민호에게 사용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약물이 실제로 신생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준호 씨, 민호는 선천적인 실명이 아닙니다. 민호는 약물 부작용으로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약물이 민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은의 말에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미 많은 시간을 병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진지한 표정과 말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병원과 의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은과 함께 민호를 다시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다. 병원에서 다시 시작되는 진실의 추적. 준호와 지은은 서울 한 병원으로 다시 방문하여 의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의사는 민호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민호는 실제로 선천적인 실명이 아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빛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는 민호가 약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준호는 그동안의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그 의사에게 묻기를 시작했다. 왜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나요?
의사는 말없이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분노와 실망감을 토로하며 그 의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민호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민호의 진료 기록과 약물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준호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준호는 이제 민호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민호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고 준호는 그의 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준호는 병원에서 민호의 치료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받은 후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였다. 그동안 그는 민호의 상태가 선천적 실명이라 믿었고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이 아내를 잃은 슬픔과 민호의 장애를 한꺼번에 짊어지게 된 자신을 계속 탓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밝혀낸 약물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다. 민호가 진짜 실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그동안의 절망과 후회의 마음을 추스리며 민호를 다시 치료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번 병원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병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호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준호에게 민호의 상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그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빛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사실은 준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민호가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그 후 준호와 지은은 민호를 다시 한번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민호였지만 그동안 진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다른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이 병원은 서울에서 유명한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민호와 같은 사례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병원이었다. 준호는 이 병원의 새로운 진단을 기다리며 민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서울 한 병원에서 또 다른 진단을 받게 된 민호는 새로운 진단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은의 돌봄을 받았다. 민호는 여전히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간혹 민호의 눈은 의도적으로 빛에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준호는 그 반응이 민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지은은 민호가 약물 부작용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민호가 실제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지은은 준호에게 민호의 진료 기록을 재조사해 볼 것을 권했다. 그녀는 민호가 태어났을 때 사용된 약물들이 유아의 시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약물이 민호에게 사용된 시점과 그 효과를 비교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준호는 처음에 믿기 어려웠지만 지은의 철저한 조사와 논리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은 의사들이 제공한 약물이었으며 그 약물이 민호의 시각 발달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점차 믿게 되었다. 결국 준호는 새로운 병원에 진료를 요청하고 민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새로운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준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서울의 소아과 전문 병원에서는 민호의 시각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의사는 약물 부작용이 민호의 시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병원은 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꼼꼼하게 하여 민호가 선천적 실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냈다. 또한 약물의 부작용을 치료할 방법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 의사는 민호가 치료를 받으면 시각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 시각 발달을 돕는 방법을 안내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 병원에서의 진단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제공한 진단서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며 민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 순간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병원과 의사의 권위에 의존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민호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맡겼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민호는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 낭비를 겪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민호가 다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지 못했다. 준호는 민호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과 방법을 다시 점검하면서 병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민호를 치료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민호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준호에게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준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와 함께 민호를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민호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 민호에게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그들의 조사는 매우 중요했다. 민호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서울 한 병원에서의 새로운 진단과 준비 과정은 준호와 지은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들은 이제 민호의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제 민호가 다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와 지은은 민호의 미래를 위해 치료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다시 일어섰다. 준호와 지은은 민호의 진단 결과가 진실임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병원과 의사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이제 민호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민호의 치료는 단순히 약물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준호는 그동안의 절망감과 분노를 뒤로하고 민호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계속해서 민호의 진료 기록과 병원에서 사용한 약물의 목록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녀는 약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그 약물이 민호에게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추적했다. 그녀는 여러 자료를 분석한 끝에 그 약물이 실제로 신생아의 시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민호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준호는 지은의 도움을 받으며 민호의 치료를 위한 전문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호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치료법과 의학적 접근법을 찾았고 병원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점차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병원과 의사의 잘못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준호와 지은은 생각보다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제공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 후 준호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병원과 의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의 상태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준호는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준호는 처음에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고 병원의 대응은 더욱 강경했다. 병원은 민호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려 했고 상황을 덮으려 했다. 준호는 병원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 점점 더 분노했고 민호를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와 지은은 병원과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공개하고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민호의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과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응징이기도 했다. 준호와 지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사건을 확대해 나갔다. 그들은 병원 내의 내부 관계와 약물 공급업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병원에서 사용된 약물은 D형약품 회사라는 곳에서 공급한 약물이었고 그 약물이 유아에게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준호는 D형약품 회사와 병원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병원에 약물을 공급하면서 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이 사건을 더욱 큰 범위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계약서에
허위 진단과 약물 사용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계약서와 관련된 불법적인 부분을 공개하면 병원은 물론 제약회사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지은은 준호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준호와 지은은 이제 민호의 사건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싸움은 단지 민호의 치료와 회복을 넘어서 병원의 부정과 불법적인 약물 처방을 폭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하고 어려웠지만 준호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호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고 병원이 저지른 부당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준호는 법원에서 병원과 제약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민호가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치료뿐만 아니라 법적인 승리를 통해 병원과 제약회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다지며 싸웠다. 민호의 치료와 법적 싸움은 단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준호와 지은은 이제 병원과 제약회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민호의 회복을 위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싸운 것이다. 민호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준호와 지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준호의 법적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복잡해졌다. 민호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그는 서울한병원과 김석 의사를 상대로 잘못된 진단과 약물 남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과 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고 그가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준호는 병원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황제약회사와 같은 대기업들까지도 상대해야 했다. 그들은 병원에 약물을 공급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큰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이 민호를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계속해서 준호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전략을 짰다. 그녀는 의학적 배경이 없었지만 준호의 강력한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은은 단지 법률적 지식을 넘어서 준호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 싸움이 단지 민호의 치료를 넘어서 의료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일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러나 병원과 제약회사는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점점 더 강경해졌다. 준호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병원 측과 제약회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병원과 의사는 준호에게 직접 접촉해 민호의 치료를 위해 큰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준호가 고소를 취하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준호는 이를 명백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원합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절대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과 제약회사는 민호의 상태가 선천적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민호의 상태가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준호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이 상황은 준호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은 준호의 결단을 지지하며 그와 함께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갔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정신적 피로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준호에게 법적 소송 외에도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가 법률 전문가와 만나고 있을 때 몇 명의 괴한이 그의 집에 침입해 그를 협박했다. 그들은 준호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며 그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이 사건은 준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지은은 준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점점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지지하는 말을 건넸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사건은 점점 커져갔다. 소송이 시작되자 준호는 법정에서 병원과 제약회사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갖추고 민호가 잘못된 치료와 약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준호는 약물 남용과 잘못된 진단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병원과 제약회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민호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은 민호의 병력이 잘못 기록된 부분을 지적하며 그 잘못이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병원 측의 강력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정의와 부정의가 맞붙는 큰 싸움이 되었다. 준호는 민호의 고통을 법정에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매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은은 준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준호를 지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긴 시간이 흘러갔고 마침내 판사는 병원과 제약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석 의사와 서울한병원은 민호에게 잘못된 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병원은 민호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약회사 황은 민호와 같은 사례를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약물 유통을 중지시키게 되었다. 준호는 승리를 쥐었지만 진정한 승리는 민호에게 있었다. 이제 민호는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고 그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 계획이 마련되었다. 법원에서의 승리는 그저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준호와 지은은 이제 민호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준호는 법정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별표. 그렇게 준호와 지은은 민호의 회복과 더 나아가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결심을 했다. 준호는 민호의 회복을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하며 그동안의 법적 싸움에서 얻은 승리가 단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법원에서 병원과 제약회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후 준호와 지은은 민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민호가 다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싸울 준비를 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준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민호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아들 민호는 아직 시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것만으로도 준호는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준호는 민호의 치료가 단지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그의 정신적 회복이 중요함을 알았다. 그는 이제 민호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과 사랑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은은 계속해서 준호와 민호를 지지하며 그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민호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녀는 민호의 시각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았다. 민호는 아직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지은은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민호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호가 사회성과 자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민호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의 심리적 안정감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은은 준호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민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빛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새로운 치료 방법과 지은의 노력 덕분에 민호는 점차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처음으로 빛을 따라가며 반응할 때 준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의 힘든 싸움이 이 작은 순간에 모두 보상받은 것 같았다. 이제 민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민호의 회복은 단지 시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의 정서적, 정신적 변화 역시 매우 중요했다. 민호는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준호는 민호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준호는 민호와 지은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제 준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목표는 민호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고, 그는 이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했다. 준호는 민호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며 그가 가능한 모든 기회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와 지은은 민호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민호가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민호는 점차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은의 보살핌과 준호의 지지 덕분에 그는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며 학습 능력도 점점 향상되었다. 민호의 회복은 단지 그의 시각적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와 자아의 성장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준호는 민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었다. 준호는 민호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준호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경험이 단지 자신과 민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자신이 겪었던 법정 싸움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더욱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민호와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공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의료제도와 제약회사의 부당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법정 싸움과 민호의 회복을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모들과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준호는 민호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가로서 그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준호의 결심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준호는 법정에서 얻은 승리를 단지 개인적인 목적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바꾸었다. 이제 그는 민호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서 그가 겪은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한 일에 집중했다. 준호는 민호의 미래와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끝없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그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